첫 번째는 이렇게 환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를 하나 보시죠. 이게 그 스토리텔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스토리텔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고 이제 사람들은 되게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론을 내리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시대에 이런 얘기 한다고 했는데요.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원합니까? 약세를 원합니까?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좋아하나요? 약세를 좋아하나요? 약세를 좋아하나요? 이상하네요. 올해 초에는 다 달러 강세를 좋아한다고 하셨었는데 이상한 일인데요. 예, 한번 좀 보죠 그러면. 자, 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데요. 이거 보시면 아직도 이날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16년도 11월 9일이었어요. 이날 사실 이 16년도 1차 트럼프 당선기에는요 힐러리가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도 힐러리 될 줄 알고 보고서 다 써놨어요. 근데 트럼프가 돼가지고 그날 밤샜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때 당선될 때 원달러 환율이 1130원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는 1200원 넘으면 난리 난다고 했습니다. 자, 1130원 했는데 트럼프 되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관세 때린대요. 그럼 다른 나라에 있는 부를 미국으로, 미국 만세랍니다. 마가라고 하잖아요. 미국만 그레이트하게 만든대요. 그럼 그레이트한 나라에 통화는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가 강세죠. 달러가 팡 뛰면서요 불과 딱 2달도 안 돼가지고 1208원까지 뛰었어요 환율이. 이게 17년도 1월 9일이었습니다. 자, 다시 17년도 1월 9일이죠. 그해 1월 20일 날 17년도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해요. 자, 1월 9일 날 어떤 스토리가 나왔는지 들려드릴게요. 트럼프가 당선되기도 전에 1200원이 넘는데 실제 취임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니,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도 1200원을 넘는데 취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 관세 막 때리고 난리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환율 어떻게 됩니까? 더 오르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1250원 간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1209원에서 막히는 게 아니라 1250원 가야죠. 망할 그날이 고점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와 1년 내내 1년 4개월 동안 빼요 환율을.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빠진 거냐면 1050원까지 빠졌습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1차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요 한미 FTA를 제일 빨리 끝냈습니다. 다른 국가도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끝냈습니다. 그게 아마 18년도 3월인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FTA 협상을 끝낸 다음에 갑자기 루머가 하나 돌아요. 미국 재무부에서 이상한 저기 홈페이지에 이상한 거 올려가지고 환율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대요. 그 소문이 도니까 환율이 한번 확 내리꽂히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요. 혹시 트럼프가 우리나라 왔던 거 기억나세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랑 해서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죠. 그래서 18년도 4월 27일인가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판문점 선언이라는 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예.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언론 기사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일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예요.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세 자리 본다 이랬겠죠. 1050원이었다니까요. 세 자리 본다 이랬겠죠. 그날이 저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혹시 포인트가 3개 나오지 않으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때렸던 날입니다. 3번에 걸쳐 때려요. 근데 중국한테 관세 때릴 때마다 5% 때리잖아요. 위안화로 5% 빼버려요. 10% 때리니까 10% 빼버리고 20% 때리니까 20% 빼버리고. 그러니까 위안화하고 우리나라 환율하고 연동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딸려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1220원으로 원위치 해버렸습니다. 이게 코로나예요. 그런 다음에 코로나 해결하려고 달러 엄청 풀었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달러를 하도 많이 푸니까 환율이 확 주저앉아가지고요 21년도 1월 달에는요 환율이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트럼프가 그만뒀죠. 21년도 1월 6일 날 그 의회 습격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바이든 당선되고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인사 안 하고 그냥 헬기 타고 가버렸잖아요. 그럼 트럼프 이날 끝났어요. 자, 쭉 갈게요. 4년 전 이날 취임했어요. 똑같죠?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트럼프는 달러 강세입니까? 약세입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달러 강세입니까? 약세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강세라고 해야 됩니까? 약세라고 해야 됩니까? 강세일 수도 있고 약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갑자기 무슨 반응 나올 것 같으세요? 그 얘기는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해야지 좋습니까? 컨설팅 한 번만 해주시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거 이래요. 구닥다리 얘기 그만하고 이게 최근의 원달러 환율입니다. 작년 5월부터 그렸어요. 파란색 선만 보세요. 이게 작년도 11월이었거든요. 이때쯤 당선됐어요. 이때 트럼프 당선되면서 환율이 이때 1370원 정도 했거든요. 확 뛰더라고요. 확 뛰어가지고요 트럼프 당선됐잖아요. 그럼 트럼프는요 이번엔 관세가 1기 때보다 훨씬 세답니다.
그리고 감세를 엄청 세게 한대요. 그럼 미국 경제가 탄탄해지지 않습니까? 미국은 예외주의랍니다. 그럼 어디 투자해야 돼요? 미국 투자해야 되죠. 미국 투자하려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이거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의 핵심은요, 달러 강세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올해 1월 달에는 트럼프는 달러 강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땐 유튜브 나가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약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웃고 갑니다. 이런 얘기하고 끝나요. 막 댓글이 안 좋습니다. 이 사람 전문가 맞냐고 난리 납니다. 자,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올해 1월 10일 정도 돼요. 환율이 1480원 왔거든요. 70원, 80원 왔거든요. 트럼프가 올해 1월 20일 날 취임했어요. 무슨 얘기 나왔을 것 같으세요? 취임하기도 전에 저러면 취임하면 환율 어떻게 됩니까? 1,500원 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이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까 어디서 무슨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망한 그날이 고점이던데요. 환율 빠지는 거 보이세요 뒤에? 요즘 뭐라는 줄 아세요? 플라자 합의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달러 약세입니까 강세입니까? 아까 전에 약세라고 하셨는데요. 기억나세요? 환율이 올라가면 강세라고 하고 내려가면 약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즘은 트럼프한테 달러, 요즘 저 유튜브 댓글 보면 트럼프는 달러 약세지 이렇게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위기는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불과 3, 4개월 만에. 느낌이 좀 오세요? 요즘 뭐라고 하죠? 환율을 제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500원 갈 것 같은데요. 계속 내리꽂힐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미국에서 원화 절상을 강요한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질문 나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떤 질문 많이 하시냐면 올해 초에는 그랬습니다. 환율이 막 1,450원, 60원, 70원 이렇게 뛰니까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뛰면은 2,000원 가면 외환위기라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막느라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대화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즘 뭐라는 줄 아세요? 환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환율이 내려왔는데 관세까지 맞으면 우리 수출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환율이 내리니까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올라도 망하고 내려도 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 몇 번을 망해야 돼?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답이 안 나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망합니까? 질문입니다. 이게 환율이 오를 때 특성을 봐야겠죠. 잠깐 볼게요. 환율이 오르죠.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달러 값이 오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달러가 세서 오르는 경우가 있죠. 원화가 약해서 오르는 경우가 있죠. 달러가 세서 오른다는 건 시험으로 따지면 불수능이에요. 불수능에 옛날 점수 나올 수 있습니까? 달러가 세서 환율이 뛰면 원화만 약한 게 아니라 전 세계 통화가 달러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엔화가 우리보다 약하고 유로화가 우리보다 약하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시험 점수가 50점 나오는 거는 익스큐즈가 되죠. 근데 학년 평균이 90점일 때 시험 점수 50 나오면 어때요? 이건 좌절이죠. 그게 외환위기 때죠. 왜? 전 세계 통화가 멀쩡한데 원화만 박살났잖아요. 그럼 그때의 1,400원하고 지금의 1,400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망합니까? 그 다음 물어보셔야죠. 평균이 몇 점이에요? 달러가 세서 오릅니까? 원화가 약해서 오릅니까? 이 질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더 어려운 질문 갈까요? 환율이 내리면 우리나라 망합니까? 협상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죠. 미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한국이에요. 원화 절상해. 요즘 이 스토리잖아요. 원화 절상할게요. 그래서 환율을 확 잡아내려요. 원달러 환율을 확 내려요. 원화가 절상됩니다. 드디어 미국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원한다. 그래서 원화 환율이 내려가요. 근데 우리 둘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원화 환율 내려갔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럼 원화가 달러 대비 강해진 거잖아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둘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엔화 대비 원화는 어때요? 엔화 대비 원화 강세죠. 유로 대비 원화 강세죠. 파운드 대비 원화 강세죠. 위안화 대비 원화 강세죠. 그럼 전 세계 원화가 탑 1입니다. 우리 수출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러는 걸 독박 강세라고 합니다. 이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근데 독박 강세가 나오잖아요. 우리 수출이 완전히 사면초가가 되죠. 우리나라 성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시장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면 독박 강세로 환율이 확 내려가잖아요. 원화만. 전 세계 통화 대비 원화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압니다. 오래 못 가겠네. 서스테이너블한 원화 강세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죠? 감아 올려요.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죠. 달러 대비 원화 강세를 받아들인다 칠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달러 대비 원화 강세는 좋은데요. 쟤네들도 데려가세요. 이러면 어떨까요? 질문 드려볼게요. 원화 환율이 10% 오른다는 얘기, 10% 내린다는 얘기는요. 원화가 10% 강세죠. 미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 원화 표시 제품 가격이 10% 오르는 거죠. 그럼 비싸서 딴 나라 물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물건 사려고 했는데 엔화도 10% 강세예요. 미국 사람 짜증나죠. 그래서 중국 물건 봤더니 위안화도 10% 강세예요. 어디까지야? 대만 달러도 10% 강세예요. 유로도 10% 강세예요. 그럼 어느 나라 물건 사겠습니까?
자, 다시. 원화가 절상됐죠. 우리만 절상되는 거하고 다른 나라하고 같이 절상되는 거하고 어느 게 좋아요? 같이 절상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환율을 갖다가 달러 대비 원화 절상을 말할 때는요, 환율이 달러 약세 공조가 나오겠죠. 그래야지 한 국가가 독박을 안 쓸 거지 않습니까? 동의하세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달러 약세 공조가 나왔던 게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이게 16년도 2월 달에요. 16년도 2월 달에 달러 약세 공조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요, 원달러 환율 파란색하고 달러 인덱스가 선진국 통화거든요. 함께 같이 내려와요. 달러가 이 국가들 통화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내려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달러 환율은 빠지는데 원엔 환율, 원위안 환율, 원유로 환율이 그냥 펄레럴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달러가 원화, 유로, 엔화, 위안보다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 원화 절상의 충격이 클까요? 좀 덜할까요?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덜할 것 같지 않으세요? 질문 드려볼게요. 다 같이 10% 절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8% 절상되면 어떻게 돼요? 유리하죠. 축복 아닌가요? 엉덩이 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만 뺄까요? 다 같이 뺄까요? 다 같이 엉덩이 빼겠죠. 그러면 이 줄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 무너지겠죠. 그럼 달러 약세의 속도가 주춤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어렵잖아요. 교과서에 안 나오더라고요. 엉덩이 뺀다는 얘기가. 다음 주에 G7이 있다고 하죠. 예. 그리고 7월 첫째 주가 7월 4일까지 그 BBB 법안인가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은 감세하고 관세입니다. 감세에 대한 법안이 나와요. 그리고 7월 8일 날이 우리 그 90일 유예한 거 있잖아요. 그 날이 7월 8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7월 첫째 주가 단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포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한 국가 간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G7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10월 달로 가시면 10월 중순에 G20가 있습니다. 거기 재무장관 회담이 있고요. 10월 말에 에이펙 있는 거 아시죠? 경주에서 하잖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시진핑도 오라고 했다는 것 같던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올 수 있겠죠. 그럼 그날 협의하진 않겠죠, 설마? 그 전에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향후 3개월 동안 아마 환율의 변동성을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그 환율의 변동성은 어떤 것들이 섞여 있을까요? 달러 약세를 원하는 미국과, 그죠? 그걸 받아들이는 각국 간의 치열한 엉덩이 빼기 수싸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소설 같은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은 누구도 모르지만 달러 약세기에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 한번 같이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이 더 어려운 이유는 관세라는 것까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